전 시간에 이어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설명을 드렸듯이 이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리는 그러니까 사람을 평가하는 것도 제가 아는 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네 가지로다가 나라는 존재를 평가하려고 보니까 다 틀려. 예를 들어서 뭐 사주고는 뭐 사주고 일간으로 따져보면 금의 기운이고 본명공으로 따지면 터의 기운이고 나가. 또 뭐 나복 모양으로 따지면 뭐 화의 기운이 나오고. 그럼 나는 뭐냐 이거예요. 난 모른다 이거예요. 전 모릅니다. 제가 뭔지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논리 가지고 우리가 가문이설로다가 강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생기학적으로 좋게 하는 거는 무조건 집에 생기가 있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집에 무조건 생기가 들어오게 해주는 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그 집에서 내가 편리하게 살면 돼요. 편리하게 집 구조를 갖춰놓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행으로 해서 뭐 인테리어를 한다. 이거 안 맞아요. 맞으면 큰일 납니다. 맞으면 누군가가 죽든지 병들든지 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우리가 동서사택으로도 저도 이제 어디 가서 공부할 때 이제 진단해보고 그러면은 절명방위에 가서 딱 해철놓고 보면 절명방위에 가서 딱 살아요. 안방이 절명방이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그 지방의 유지예요, 유지. 그리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절명. 그 사람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죽고 있단 말이에요. 15년을 살았대, 그 집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이겁니다. 동서사택론 같은 거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정을 하고 있어요. 사실입니다. 이거는 안 맞습니다. 맞으면 큰일 나요. 이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서사택의 그 문제예요. 그게 뭐 생기방, 연남방, 또 뭐야 천을방, 복이방, 또 뭐야 또 나쁜 방에는 또 뭐 오기, 또 뭐 절명, 화해, 육살, 뭐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동서사택은 여러분들 공부하셔서 잘 알 거예요. 기준이 뭐냐면 좌기준이에요. 좌측으로 따져봅니다. 아까 1950 본명성을 꼭 따져야 돼요. 1950이죠. 예를 들어서 50년생이야. 다 더하면은 15죠. 이걸 더하면은 6이죠. 남자는 11에서 6을 빼면 5죠. 5는 2 본리로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터의 기운입니다. 터의 기운이에요. 그리고 2예요. 2. 그러면은 자, 이거 괜히 지웠네. 자, 그러면은 이 2의 기운이란 말이에요. 2는 뭐예요? 터의 기운입니다. 토. 50년생 남자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8개로다가 따졌을 때 이거 괜히 지웠네. 본명성이 2란 말이에요. 그럼 50년생 남자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동사택은 뭐예요? 좌기준이에요. 동사택은 감, 니, 진, 손이죠. 그 다음에 이건 동사택이요. 서사택은 건, 간, 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동사택이 아닌 서사택 집을 져야 돼요. 짓게 되면. 그러면은 서사택이 뭐예요? 곤,
태, 건, 간. 이 방위에 문주조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문주조가. 곤방, 태방, 건방, 간방에 문주조를 집어넣어야 그 집이 그 사람한테는 맞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맞춰서 한다 하면은 그 집에 생기가 가득한 집이 될까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보자고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그 집에 생기가 가득한 집이 명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기존의 풍수학은 이런 거에 맞춰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맞춰져서 이 서사택으로 이 사람이 집을 졌을 때 과연 그 집에 생기가 간들까요? 아니다.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런 방에 엉뚱하게도 이 사람이 이런 노란 걸로 미방, 간방, 진방, 손방 이런데 방 있는 데서 살고 있는 사람이 많더라 이거예요. 근데 우연치도 거기 보니까 뭐예요? 아주 뭐 절명방이고 막 그래요. 절명방 죽어야 되잖아 그 사람. 안 죽고 부자 되게 잘 살아요 건강하게. 이러한 게 많더라 이거예요. 근데 또 가끔씩 보면은 우연찮게도 뭐예요? 집을 짓고 그 절명방에서 살다가 3년 안에 죽었다 이거예요. 우연찮게도. 그러면 그것만 갖고 강의합니다. 강의하는 사람들이. 어디 갔더니만 집을 졌는데 절명방에 안방을 놓고 거기 살다가 3년도 못 살고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동서사택이 좋은 것이냐 맞는 것이냐 이렇게 강의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연의 일치고 또 우연의 일치로 또 그런 방에 살면서도 건강하고 오래 사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잘 사는 거는 조상묘가 좋은 거예요. 못 사는 거는 조상묘가 안 좋은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집이라는 것은 조상묘와 또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이 몸에 생기가 뿜어져 나오는 사람은 수맥이 있는데 살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기 감흥을 받은 사람들은 내 몸에서 생기가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수맥이 있어도 거기 수맥파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하다는 거예요. 수맥 있는 데서 자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수맥을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맥에 앉아있으면은 뭐예요? 그냥 몸이 떨리고 아프고 막 그렇다는 거. 수맥에 가면은 괜히 허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수맥에 앉아있으면. 그래가지고 수맥을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뭐냐면은 100% 아니라 그랬죠. 100% 없다 그랬죠. 대부분 뭐예요? 몸에 영가가 있어요. 몸에 영가의 반응입니다. 영가의 반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상묘가 중요하다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서 생기가 나오는 사람들은 수맥에서 덮어져도 괜찮아요. 수맥 안 타요. 안 좋은 사람들이 꼭 수맥을 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동서사택을 우리가 이제 대강 살펴봤지만은 건강이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시간 나는 대로 제가 또 강의를 합니다. 이것도 모순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쓸데없는 논리다 이겁니다. 쓸데없는 논리. 여기에 우리는 빠지지 말아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림. 우리가 인테리어를 할 때 그림. 자, 우리가 그림도 막 걸어놓잖아요. 인테리어는 뭐예요? 주로 벽지, 그림, 가구 뭐 이런 걸 어떻게 설치할까? 이런 거를 많이 신경 쓰는 거예요. 그 그림도 보면은 자, 중요한 거예요. 명당 자손이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건 명당 자손이 그린 거예요. 이건 일반인이 그린 거예요. 이랬을 때 이 일반인이 그린 그림은요 절대 생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수맥을 못 막습니다. 생기가 없어요. 그러나 같은 그림이라도 예를 들어서 이게 달마예요. 달마도예요. 다 같은 달마도입니다. 그래서 달마도가 우리가 수맥을 막는다.
안 막는다 뭐 설왕설래하죠. 그거 다 맞아요. 못 막는 것도 맞고 수맥을 막는다는 사람도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같은 달마더라도 누가 그렸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명당좌손이 그린 달마더는 이 그림에서 생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수맥을 막아요. 그러나 이 일반인 명당좌손이 아닌 사람이 그린 달마더는 거기는 생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맥을 못 막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달마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꼭 달마도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호랑이 그림을 그렸다 이거예요. 산수화를 그렸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복사를 했다 이거예요. 복사. 이 그림을 이거 생기가 나오는데 이거 복사했어. 복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천만 장을 복사해도 그 복사 그림에는 반드시 생기가 뿜어져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명당좌손이 그렸구나. 탁 진단해보고 생기가 없으면 이건 명당좌손이 아닌 사람이 그렸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사람만 진단해도 생기가 있다 없다 나오죠. 그 사람의 명함만 진단해도 이분은 생기 있는 사람이로구나 아니로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또 그 사람이 타는 승용차나 차만 진단해도 여기 사람은 이 주인은 생기 있는 사람이로구나 명당좌손이로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사기, 나쁜 기도 마찬가지예요. 명함만 진단해보고 사기가 진단되면 이건 몸에 사기가 들려있구나. 또 차만 진단해도 마찬가지예요. 차를 진단해서 저 차에 사기가 있나? 딱 진단해서 사기가 걸려들면 저 차 주인은 몸에 사기가 들려있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라는 것은 반드시 여운이 남아있습니다. 역이라고도 하죠. 여운이 남은 기운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명당좌손이 이 그림을 그냥 그린 거 아니거든요. 정말 정성스럽게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생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기라는 것은 시공을 초월합니다. 시간과 공간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공부해서 다 해보세요. 내가 이제 그 조상묘를 다 명당으로 만들었던지, 초원장을 했던지, 이장을 했던지, 그래서 내가 명당좌손이 됐어. 그러면은, 이제는 내 몸에서 생기가 뿜어져 나오거든요. 그럼 과거로 가보자고. 내가 국민학교 때 일기 쓴 게 있어. 일기장이 있어. 그럼 거기를 진단해 보십시오. 거기서도 생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희한해요.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한다는 얘기예요. 시공을 초월. 네. 그리고 또 뭐예요? 옛날에 그림이 있다 이거. 지금 그림은 당연히 뭐 생기가 뿜어져 나오지만은 옛날에 그림이 있다 이거예요. 그때는 생기가 없을 때 그린 거거든요. 그래도 거기에서 생기가 뿜어져 나온다는 사실. 그래서 참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 기의 논리를 알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그 현장 학습하면은 이 기의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기의 에너지. 반드시 우리 힘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기운이 증폭이 된다 그러죠. 증폭. 거기에서 기운을 받으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 기 받으러 간다 해서 좋은 데 가서 기 받고들 오잖아요. 그래서 이 기라는 것은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으니까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건 기예요. 수맥도 기, 우리가 사기, 영가도 기, 생기, 조도 기, 이거 땅에서 우러나오는 기도 그것도 기예요. 모든 건 기로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기로 형성되어 있어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핸드폰은 정말 수많은 기운이 거기 내장되어 있어요. 하나 누르면은 사진이 팍 찍히는 기, 격자 누르면 격자가 탁 올라오는 기, 니은자 누르면 니은자가 탁 올라오는 기, 그리고 또 각종 기를 다 저장도 하고 하여튼 수많은 기가 내장되어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렇듯이 이 지우개는 뭐예요? 이렇게 뭐 그림을 그렸어. 근데 이렇게 하면 지워지는 기가 있잖아요. 지워지죠요? 지워지는 기가 있는 거예요. 칠판에 문대면은. 그것도 하나의 에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우리가 잘 활용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모든 에너지를 활용하는 게 아니고 좋은 기, 생기만 활용하자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활용하는 게 우리 생기학입니다. 그래서 이 생기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집도 명당 만들어야 되겠죠. 먼저 이제 그 묘지도 명당 만드는 방법을 했지만 이 집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집이 있습니다. 집이. 그래서 방도 있고 출입문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명당을 만들 때 거기에 그 원칙이랄까 옛날 내려오는 내용이 있어요. 뭐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내기맹생, 외기성형, 내외상승, 풍수자성이다. 이게 이제 그 청호경, 아직 기억이 안 나네. 청호경이나 장경에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연구들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내용이 기가 막히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기맹생이에요. 집을 질 때는 이 집에서 내기, 땅 밑에서 내기가 올라와야 돼요. 내기가 올라와야 돼요. 그 다음에 외기 성형, 외기가 들어와서 어떤 형상을 이뤄야 돼요. 외기가 쑥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외기가 들어오고 내기가 올라오고 외기가 들어와서 이 두 기운이 간들어야 돼요. 어떤 형상을 이뤄야 돼요. 그러면은 내외 상승이다. 내기와 외기가 간돌면서 상승, 올라간다 이게. 올라가면 천장에 닿죠? 그러면서 여기에 좋은 기운이 꽉 차는 집이 되는 거예요. 좋은 기운이 꽉 찹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풍수자성이다 이게. 풍수는 스스로 다 이루어졌다. 이게 명당이에요. 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묘지도 이제 앞으로 현장학습 가면 보지만은 여기에서 땅속에서 기운이 올라오고 외부에서 기운이 들어가야 돼요. 땅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기운이 여기서 감돌면서 뭐예요? 좋은 기운이 있는 묘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뭐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옛날에 그 청호경 장경 시대에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연구들 안 해요. 이거를 이룰 수 있다면은 우리가 명당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가지고 묘지도 명당으로 만들고 집도 명당으로 만들어 드리고 또 뭐예요? 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게도 명당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내용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실천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실행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명당을 만들 때 집은 내가 이제 그 집을 졌든지 뭐 남이 지은 거를 섰든지 간에 보니까 명당이 아니야. 그리고 어떻게 되나? 만들어서 써야겠잖아요. 아니면 팔고 이사 가서 명당을 찾아서 이사를 가든지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그러니까 만들어서 썼는데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것도 만드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자, 명당이 여기 있어. 마당이나 어디 뭐 집 옆에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 묘지 명당 만드는 거 보셨죠? 그렇듯이 이 수맥이 있는 데다가 생기 있는 그 돌멩이를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많이 만들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저도 처음에는 이제 사서 쓰고 했는데 너무 비싸. 그래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도자기 공장을 하니까. 그래서 도자기는 제가 최초로 응용해서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플라스틱 종류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뭐, 하다못해 제가 뭐 만드는 건 못 봤지만, 이 좋은 뭐 명당토를 가지고 시멘트를 하고 버무려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어쨌든 비싸. 엄청나게 비싸요. 뭐, 이거 뭐 단추보다 큰 게 요만한 것들이 뭐 25,000원 막 이래요. 최고 싼 게. 그래서 이제 부담도 가고 그래서 제가 직접 지금 다 만들고 있어요. 만들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기석을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수맥에 꼭 놔야 돼요. 수맥에. 그래서 수맥파를 흐트러 없애야 돼. 수맥파를 없애야지만은 이 기운이, 명당 기운이 이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쭉. 여기 현관이죠. 현관이 갑니다. 그래서 현관을 받아줘야 돼. 그래서 여기에도 생기석을 놔야 돼. 근데 이 생기석을 놓는 게 이 집이 나쁘면 나쁜 것만큼 많이 들어가요. 그때그때 달라요. 이게 집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진단하는 걸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생기석을 놓고 이 집에 존재하는 뭐 각종 수맥이 많습니다. 수맥 없는 집은 없어요. 그러나 좋은 집은 한두 개 뭐 이렇게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나 이 도깨비 터는 진짜 많아요. 수맥이 음습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깨비들이 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마다 다 생기석을 놔줘야 돼. 이렇게 이런 데마다 다 생기석을 놔주고 또 이런 데도 간간히 이렇게 벽 쪽에 벽이 있는 곳에는 이런 데 놓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데 한씩 놔줘야 돼. 그러니까 이 시간이 은근히 많이 걸려요. 이런 방식이. 그래서 이런 일을 하기가 곤란할 때가 많아요. 왜? 자, 보세요. 저도 이제 그전에 출장을 많이 다녔지만은 지금 이제 별로 안 다녀요. 왜냐하면 앉아서 다 하니까. 그래서 출장을 가서 이제 그 묘지를 다 처방해서 명당으로 만들어놨어. 그럼 저녁이에요. 그럼 집에 가서 이걸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시간도 그렇고 여러모로 안 맞아요. 시간상으로. 그럼 그 다음날 가서 해야 돼. 그럼 이틀을 소모해야 되잖아요. 이틀을 소모해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시간은 뭐예요? 돈이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또 다른 방식으로 합니다. 그 방식은 뭐냐면은 그냥 끌어들이고 그런 거는 가야 되지만 그냥 뭐예요? 보면은 출입문에 한 10개씩 놀아요. 10개씩. 제가 이렇게 만드는 게 있는데 10개씩 놔라요. 그리고 이 귀퉁이마다 다 하나씩 놔라요. 방에 여기 화장실도 다 귀퉁이마다 놔라요. 이런 귀퉁이, 이런데 다 놔주게 해요. 이렇게 해서 놓으면은 예지간한 이런 데도 귀퉁이가 있네요. 그래서 예지간한 데는 다 뭐예요? 수맥을 막을 수가 있어요. 수맥파로. 예지간한 데는 다 막힙니다. 그 수맥이 있어도 다 뭐예요? 이렇게 놓은 것들이 웬만큼은 다 막아요. 그리고 이 들어간 것만큼 수맥도 막지만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수맥도 막지만은 생기도 뿜어내줍니다. 생기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좋은 기운이 들어오고 여기 이런 데서 생기가 뿜어서 나오고 이게 내기예요. 이걸 외기, 들어오는 걸 외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집이든지 이 현관 문집 안에 서서 딱 진단해보면 이 집은 명당이다 아니다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안에 가서 진단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들어가기 뭐 할 때는 여기서 딱 진단하면 나옵니다. 명당이다 아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숫자를 주고서 이렇게 놓으세요. 그러면 알아서도 놓고 살아요. 이 현관에다가 10개씩 놔라. 이렇게. 또 이런 방식이 있고, 또 이것도 또 불편하니까, 제가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그냥 간단히 막 해보자. 그래서 이 수량만큼의 한 30개 들어간다 하면, 30개만큼의 큰 걸 만들어 보자. 그래서 크게 만들었어요, 제가. 크게 이것만 하죠. 이것만 이렇게 자동차 핸들만 이렇게 만들고,
또 여기도 뭐 도자기로다 뭐 부엉이 뭐 해서 만들어서 여기 부엉이 양쪽에 놓고 여기다 큰 거북이 하나 놓으세요. 한 대나 놓으세요. 그렇게 해서 그냥 줘버리고 말아요. 그게 간단해서 저도 편하고 그분도 싸게 들어가요. 사는 사람도 싸고 저도 하루 떼먹지 않으니까 좋고 그래서 서로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어쨌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서 어떻게 할 건가는 본인들이 결정내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대개 보면은 묘지하고 집하고 다르려면은 이틀이 소모가 돼요. 이틀이 소모가 된다는 건 큰일입니다. 왜냐면은 뭐 처음에 뭐 일거리도 없을 때는 뭐 그런데 저 하루에 5군데도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5군데. 그럴 때는 얼마나 손해요, 하루에. 그러니까는 참 그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크게 만들기도 하고, 알아서 놓게끔 제가 다 그려서 놓게끔 해서 물건을 줘서 보내고, 이제 이런 식으로 또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명당 만드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뭐 음택에서도 했고 양택에서도 했고 했지만은 이거는 뭐 크게 뭐 문제 되는 거 없어요. 아주 쉬워요. 그리고 탈도 없어요. 탈도. 우리가 이장을 잘못하면은 큰일 나잖아요. 이장 잘못해갖고 탈난 거 많습니다. 근데 본인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 풍수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니까. 풍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망가지는구나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행일 수도 있죠, 풍수가들한테는. 그러나 사실은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풍수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명당을 이렇게 놔서 이렇게 묻어주고 하는 거는 크게 탈날 게 없어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크게 힘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하고 같이 만드는 거와 같이 병행해서 초원장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도깨비가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초원장법으로 빼내줘야 돼요, 집에서. 있으면 안 돼요. 참 힘듭니다. 도깨비터는. 그래서 저한테 공부한 사람 중에 세종수에서 오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얼마나 잘하는데 지금. 그래서 그분을 이제 명인칭호까지 해서 명인칭호를 받게도 해주고 그랬는데, 그분은 처음에 저하고 상담할 때 집에서 맨날 가위 눌리는 거예요. 나이도 많으신데 저보다 한 살 많거나 그래요. 근데 맨날 가위 눌리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원치만 시끄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위 눌리니까. 그게 다른가 들려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딱 고쳐줬어요. 근데 그날서부터 딱 멈춘 거예요. 그 가위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좋아서 등록을 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열심히 했어요. 지금도 이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건축 사업. 아주 일거리가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 몸에 들어오면 몸도 망가뜨리지만은 하는 일도 안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애분이 껴가지고 되질 않아요. 근데 지금은 가끔씩 전화 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교수님, 나 너무 바빠서 놀러도 못 간다 이거예요.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너무 바빠서 놀러도 못 간다 이거예요. 저희 자주 와서 뭐 그랬었어요. 근데 점점 일이 바빠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는 말씀이 뭐예요? 이 자기가 이 차 타고 다니면서 시간 날 때는 이렇게 뭐 운전하고 다니면 묘지들이 많이 보이잖아. 그러면 아주 안 좋은 묘가 있으면 일부러 내려서 거기 가서 이제 저한테는 항상 수맥 처방석을 이제 갖고 다니면서 차에다 수맥을 막 이렇게 수맥 진단해서 수맥 있는데 다 묻어줘서 수맥을 다 없애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가끔씩 다니면서. 그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턱 몇 푼 들어요. 남의 조상을 나 그 후설은 모르죠. 조상을 좋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바빠갖고 오지 못해요. 그렇게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는 두 가지만 해결하면 돼요. 첫째, 조상을 하나하게 모시자. 또 그것만 갖고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거 복잡하다는데 이제 알면 쉬워요. 조상만 해도 안 돼요.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도 중요해요. 가족. 그 전에 어려서 돌아가신 형님, 누님, 또 엄마가 유산한
태아형들 중요하죠. 또 할머니가 유산한 태아형들, 삼촌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도 다 걸려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최소한도 조상과 가족을 해줘야 돼. 가족, 그 다음에 태아형 해줘야 되고 무자조상 꼭 해줘야 돼.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실행해야 된다. 그러다가 이제 보면은 친척이 이제 튀어나올 때가 있어. 그럼 그거 친척 초원장해드리고, 또 보면은 지인이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죽은 사람. 그분도 초원장을 모셔주면 되고, 그때 이제 그때 가서 해주면 돼. 또 들어오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나가면은 뭐라 그럴까, 뿌리를 뽑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안 들어오게 100%는 안 되고. 왜냐하면 언젠간 살다 보면 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병을 고쳐도 언젠간 또 재발할 수 있듯이 언젠간 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완전하게는 못해도 완벽하게 이렇게 할 수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보시면은 이 양택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좋으면은 집도 좋은 데 갑니다. 그때 조상묘가 좋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양택학은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우리가 묘지는 사실은 뭐예요? 그 명당 혈자리만 찾아서 묻어드리면 돼요. 그런데 양택은 꼭 그렇지도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양택은 산 사람이 살아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 선세도 보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양택에서 자청료 우백호 안산백호를 따져야 돼요. 음택은 돌아가신 분이 뭘 알아. 명당에만 그냥 묻어드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양택은 주변 산세도 좀 봐야 되고, 왜냐하면은 이렇게 보기 좋고 웅장하고 정말 걸출한 산이 이렇게 보일 때 그 스케일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거기서 자란 사람이. 왜냐하면은 그 포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도 보면 어때요? 넓은 바닷가가 있는 데서 대통령 나왔고, 또 큰 산이, 웅장하고 빼어난 산이 있는 곳에서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봐야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용혈 사수 중에 사와 수를 많이 따지는데, 기존의 풍수는 거의 사와 수예요. 그 다음에 향이고. 그러나 그것보다도 이 양택에서는 그런 걸 어느 정도 보는 것도 괜찮다 싶어요. 양택에서도. 그래서 양택은 우리가 크게 상식적으로 판단하는데요. 거긴 뭐냐면은 그 전에 얘기했듯이 맹모 삼천지교에 의거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명당 자손이 되어가지고 서울로 가서 살면은 돈부자가 돼요. 돈부자. 근데 명당 자손이 되어가지고 시골에서 농사지면 땅부자가 돼요. 그래가지고 일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어느 곳에서 보따리를 풀고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명당 자손이 되더라도 그런 거를 우리가 잘 판단해서 이렇게 살아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 삭격 이거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어느 정도 보면 좋아요. 그 다음 시간에 뭐냐면 주변을 보는 삭격. 그러니까 우리는 안 좋은 걸 볼 줄 알아야 돼. 안 좋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쁜 음식을 안 먹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세도 좋은 것보다도 안 좋은 거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나 그거를 얘기를 하지 말라 이거예요. 어디 가서 그 의뢰를 받아서 여기는 뭐가 있어서 안 좋다 그런 얘기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좋은 것만 얘기하면 돼. 그러나 우리가 안 좋은 거를 살펴는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안 좋은 분야에 대해서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또 설명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생기가 가득하면 집은 된다. 집에 좋은 기운이 가득 꽉 찬 집이면 된다 이래. 그래서 이 생기가 가득한 집이 명당입니다. 여기서 살아야 건강한 거예요. 아프질 않아요. 수맥의 영향을 안 받잖아요. 이 명당집도 생기가 있는 집도 수맥은 꼭 있어요. 그러나 이 생기가 꽉 차가 있기 때문에 이 생기가 뭐예요?
그 수맥이 나쁜 게 아니에요. 수맥파가 나쁜 겁니다. 그래서 수맥파를 다 흐트러놔서 중화시켜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수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가 사니까 거기서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겁니다. 집은.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도 좋은 집을 마련해서 사는 것도 부가적으로 좋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야? 가게. 그러니까 내 집 사자 중에서 사업장도 좋아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아마 다음 주가 저거는 마지막일 거예요. 아마. 예. 예, 그러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